자, 중요한 것은 여드름은 여드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드름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드름은 일시적이지만 여드름 흉터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계피부과 의원 3대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입니다. 오늘은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좁쌀 여드름의 원인과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하나부터 10가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좁쌀 여드름은 우리가 흔히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모공 속에 피지와 노폐물이 점점 쌓이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걸 일컫게 돼요. 그리고 한 1mm에서 2mm 정도의 굉장히 작은 오돌토돌한 형태를 보이고, 특별히 염증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빨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살색인 그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좁쌀 여드름이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치를 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꼼꼼한 세안이나 보습 관리를 진행할 시에 이 좁쌀 여드름이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지만, 잘못할 경우에는 세균이 유입되면서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여드름의 발생 기전을 따져보면 나옵니다. 모공 터널 안에 각질이 끼면서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피지 분비가 모공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모공에서 각질을 중심으로 피지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메돈, 즉 여드름의 핵이 되는 여드름의 원인입니다. 이 면포가 있으면은 여드름이고, 이 면포가 없으면은 그냥 모낭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면포에 계속 피지가 끼면서 이 면포가 점점 피지 덩어리가 되면서 커지면은 이 모공 터널이 쉽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증상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되면은 겉에가 까맣게 보이는 블랙헤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각질과 피지가 이 모공 입구, 살 겉면까지 올라와서 이 터널의 입구까지 다 막아버리게 되면은 화이트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포 때문에 입구가 꽉 막혔는데, 그러면 그 이 밑부분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안 통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혐기성, 즉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드름균인 꼬리네박테리움 아크네스라고 하는 균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안에서 염증 때문에 고름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화농성 여드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이 많아지지 않게 미온수로 항상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시고 보습에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지가 증가하는 경우, 이 피지의 증가는 특히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시에 쉽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서는 호르몬 균형을 다시 정상으로 맞춰주는데 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좁쌀 여드름이 막 생겨버린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스스로 압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스로 압출을 하게 되면은 피하 조직에 과도한 손상이 가해지면서 짙은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이 좁쌀 여드름을 가지고 이제 혼자 막 집에서 짜려고 하다가 얼굴 군데군데 짙은 흉터가 남게 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흉터 레이저를 통해서 개선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흉터 레이저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음번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드름은 여드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드름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드름은 일시적이지만 여드름 흉터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일 때부터 미리미리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좁쌀 여드름은 꾸준한 홈케어를 통해서 그 증상을 어느 정도 조절해 볼 수는 있지만,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홈케어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곳곳에 위치한 이 좁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좁쌀 여드름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먼저 비교적 부담이 적은 국소 치료제, 연고를 통해서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서는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데, 모공을 청소를 하고 각질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티노이드 크림, 이 레티노이드 크림 같은 경우에서 역시 피부 세포의 탈락을 촉진함으로써 피부의 턴오버, 피부가의 성장 주기를 향상시켜주고 좁쌀 여드름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또 큰 기여를 해주게 됩니다.
좁쌀 여드름은 전염이 된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나서 막 전염이 돼요. 진짜 이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좁쌀 여드름은 피지가 뭉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감염성이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여드름은 여드름이 날 만한 상황에서 여드름이 생기게 돼요. 상황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여드름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다만 좁쌀 여드름하고 비슷한 것 중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편평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가 좀 집에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사마귀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적절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지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편평사마귀를 의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한번 하셔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이제 흉터가 남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좁쌀 여드름은 면적이 되게 좁잖아요. 네. 근데 얘도 흉터가 되나요? 좁쌀 여드름은 흉터가 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푹 파인 자국이나 툭 튀어나온 자국이나 아니면 색소 침착이 남거나 이런 흉터가 생기려면은 좁쌀 여드름을 쥐어짜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대서 흉터가 생기는 거지, 좁쌀 여드름 그 자체만 가지고 흉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좁쌀 여드름이 모공 안에 때가 끼듯이 커다란 덩어리가 모공을 부풀리고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가는 없앤 뒤에 모공이 그대로 뻥 열린 상태, 다시 말해서 모공이 뻐끔뻐끔뻐끔하게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잘 챙겨서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좁쌀 여드름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케어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계피부과 의원 3대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